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핵심지는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고 거래량 딱 보면 체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하고 혀가 조금 길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서 보면은 이미 상승으로 돌아섰고 거래량 딱 보면 바로 체감이 된다. 이게 핵심지, 핵심의 핵심의 핵, 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뭐 올해 하나 주식들이 상승률이 굉장했는데요. 이거 뭐 불과 1, 2년 사이에 하나 이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럼 핵심은 핵심끼리 같이 비교해 본다면 이게 뭐 대단한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수익률이 아주 음, 낮은 종목들 뭐 그 정도 수준의 수익률 정도 될래나? 거래량 딱 보면 바로 체감이 된다고요? 거래량은 제가 매일 보잖아요. 거래량으로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 2,000건 살짝 넘어가는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고 진짜 핵심지의 거래가 활발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거래량이 비등비등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죠. 또 핵심지의 거래가 활기를 띠고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 이 평균 거래 대금이 좀 뛰어오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거래량 막 3,000건 넘어가고 이런 시절에 분위기 좋다. 3,000건 넘어가면 분위기 굉장하다. 2,000건일 때 빙하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지만 기준이 좀 회전율 측면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2017년도, 18년도 대구 아파트 50만 개? 지금 거의 한 70만 개 되나요? 이때 한 55만 개? 55만 개, 70만 개. 이때의 거래량 2천. 지금 거래량 2천 넘었으니까 지금 분위기 돌아선 거라고요? 그런 것 같진 않잖아요. 부동산 커뮤니티 글이 얼마나 많이 없고 조회수가 얼마나 없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통화량, 전 통화량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요건 조금 살펴봅니다. 제일 끝자락이라고요? 저는 뭐 금리, 유가, 채권 금리 요 정도 살펴보죠. 이게 끝자락이면 야 그러면 뭐가 제일 우선 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시 경제를 봄에 있어서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자료들, 이런 데이터들 보기 위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매도 물량 42,600개에서 41,600개. 많았을 때 대비 한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전세 물량 계속 감소. 전세 요것도 한번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이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전체 전세 건수와 이런 것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1월 달 정도 자료라면은 아마도 음, 뭐 신고는 거의 한 90% 이상 완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월 달, 5월 달 이런 것들은 지연 신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월말이 되면 실거래 가격은 100%다 신고가 되었지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됩니다. 뒤늦게 한 20% 정도 신고가 붙거든요. 자, 이때 갱신하는 건수를 보니까 1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1448건의 전세 건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갱신했는 건수는 18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비율이 12%. 늘 비슷하죠. 10%에서 15% 사이 정도. 생각보다 갱신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구나. 그리고 갱신하는 사람 중에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53%, 갱신하는 사람 중에서는 한 30%, 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한 33% 정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고요. 월세도 갱신 청구권 사용합니다. 월세도 비슷합니다. 월세 갱신하는 비율도 10%에서 15% 정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비율도 3명 중에 1명 정도. 생각보다 갱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갱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세 거래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전세 거래 건수가 또 많이 통계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거래량 67건 추가되고 5월의 거래량은 2100건대에서 2200건대 사이. 서울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방은 좀 다릅니다. 서울은 우량주, 지방은 소외주.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뭐 또 지방 소외되는 곳 중에서도 또 핵심의 핵은 또 잘 나가겠지만 그 수익률 제가 좀 폄훼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죠. 한국 주식 얼마 전에 관세 영향으로 미국 주식이 꼬라박을 때 한국 주식도 2200선까지 주저앉았던 것이 지금 2700선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 상승률 20%. 뭐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뭐 6개월 후쯤에 또 주택 가격이 움직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뭐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끝에서 끝자리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가 중요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실거래 가격도 볼게요. 범어 W 59층 13억 7천, 21층 13억 6천. 59층 가격치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고요. 골드클래스터 센텀 40평대 가격이 7억 6천. 국평 기준으로 뭐 6억을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40평대 가격치고는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메트로팔리스 이런 동네 만촌동도 핵심 이거 또 뭐 구축이니까 그건 또 핵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한때 다 끝발 날렸던 그런 것들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힐스테이트 죽전용 더 퍼스트 5억 8,300. 이런 거 다 분양가 다 셌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5.7억 2천 요거 직거래였던가?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확인이 될래나? 여기서는 확인이 되지 않네요. 취소 많다. 왜 이리 취소가 많지? 한양 수자인 27평 4억 6천. 반울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천 대비 30%. 뭐 많이 달라진 부분은 아주 요렇게 신축, 뭐 아주 고가의 아파트, 뭐 그 정도 약간 달라졌다 뿐이지 그 외에 크게 달라진 부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핵심을 봐야지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살펴보는 입장이고 다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 입장이라서요. 특정 가격대 아파트만 해서 뭐 부각시켜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많이 떨어진 아파트 뭐 깎아내릴 생각도 없고 많이 떨어진 아파트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브라운스톤 강북 2억 3천, 국평 10년차 외곽 계속 힘 못 쓰잖아요. 계속 힘 못 써요. 와 2억 2천. 저 시기에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힘 못 쓰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가요? 오늘 거래는 많이 있네요. 거래. 이건 뭡니까 진짜? 2억 5백. 시내권의 웬만한 빌라 가격 정도 수준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싸지? 23년 1월 달에 잡은 사람은 승자인가요? 요건 또 가격이 찝히는 데가 있고 안 찝히는 데가 있고. 클릭하면 보이는 데가. 요게 확실히 아파트 투미가 자료가 좋긴 좋은데요. 23년 1월 달에 샀는 사람이 다 승자인가요? 제 채팅창 댓글창에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샀는 거. 나 대충
뭐 특정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몇 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뭐 몇 억으로 되었다라든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런 거 봐야지 딴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지 않겠습니까? 저를 까내리는 것보다 많이 올랐는 아파트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단 그냥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료 말고 자기가 실제로 매수했을 때 아니면 나 23년 1월 달에 한 3억대 아파트 정말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도 그 가격 그대로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은 그거 때문에 이 편의 세상 명덕 그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요. 전세 거래량이 희한하죠. 나 갱신을 많이 해서 살아가지고 2년 전에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갱신을 많이 해서 살았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가 싶었더니만 전세 갱신하는 비율도 비슷해.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비율도 비슷해. 전세 수요가 짱짱하게 많아야지 거래량이 짱짱하게 많이 터져줘야지 그게 추후에 또 집의 매수에 대한 또 수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희한하네요. 거래량이 적은 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5월달 거래 예상 거래량 굉장히 적게 나왔다가 1,500건대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년 전과 대비하면 거래량이 매달 이렇게 적습니다. 매달 2, 300건, 3, 400건 적습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자동으로 전세의 월세야. 자동으로 전세의 월세야.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월세가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비용은 가장 지출이 심하죠. 예를 들어서 내 자가를 보유한다. 그거 공짜 아닙니다. 저 금융비용이나 기회비용이나 이런 생각하면 월세를 산다? 한 100만 원 정도 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전세를 산다? 150만 원 월세를 산다? 한 170만 원? 또 전세보다는 한 10% 정도 비용 부담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월세를 많지? 요 좀 대구에서만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특히 저런 것들이 전세 거래가 특히 다른 지역들보다 감소되는 양이 더 많고요. 전세 거래 자체가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가요? 그래도 나름 혼인 건수도 좀 늘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보다 아마 더 낮을 거예요. 저는 전세 월세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가격은 뭐 3% 작으면 3% 많으면 6% 뭐 한 4, 5% 정도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 뭐 갱신 청구권 뭐 이것 때문에 뭐 임대차 시장에 난리 나고 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갱신 청구권 뭐 그런 거 있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뭐 평균적으로 2년 전세 살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2년 살고 알아서 또 뭐 연장해가지고 더 살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어 왔었거든요. 이게 뭐 법제화되고 법으로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2년 전 대비 적고 월세 가격 다 월세 살게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는 다 월세 살게 되고 월세 가격은 폭등할 거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월세 가격은 보증금이나 월 납입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또 집값이 많이 오르면 또 월세도 오를 수 있겠지만 대구 자영업자 비중 높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지금 일 많습니까? 자동차 기계 이런 데 일 많습니까? 산업 특근 뭐 이런 거 많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성서공단에 그 실수령액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 거 있던데 그거 저는 이 찍고 나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돈 얼마나 버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